현모양처라는 박제된 틀을 깨다 우리가 몰랐던 예술가 사임당의 뜨거운 생애. 내가 죽거든 절대 새장가 가지 마세요. 예언 같은 마지막 일침.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숨이 가빠오는 임종의 순간 평생 온화했던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남긴 말이 여보, 나 죽으면 절대 재혼하지 마세요 였다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현모양처의 대명사로 부르는 신사임당이 실제로 남편 이원수에게 던진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아내를 잃은 남자가 새장가를 드는 게 당연한 시대였는데 사임당은 왜 이런 파격적인 요구를 했을까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미래를 내다본 예언이었을까요? 사실 사임당은 남편이 이미 권씨라는 술 잘 마시고 목소리 큰 여인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계몸이 뜨서 고통받을 것을 직감한 엄마로서의 처절한 방어선이었던 셈이죠. 조용히 웃고만 있을 것 같은 5만원권 영정 뒤에는 이런 서슬퍼런 인간적인 고뇌가 숨어 있었습니다. 닭이 그림을 쪼았다? 조선판 8K 초고화질 아티스트. 사임당의 그림 실력은 요즘으로 치면 실사판 3D 그래픽 수준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당에 그녀가 그린 초충도, 풀과 벌레 그림을 말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닭이 그림 속의 벌레가 진짜인 줄 알고 잡아먹으려고 종이를 쪼아버렸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얼마나 생생했으면 짐승까지 속았을까요? 그녀는 단순히 취미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저였던 어숙권은 안견 다음은 바로 사임당이다 라고 극찬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녀는 이 천재적인 재능을 세상에 자랑하기보다 시기 어린 시선들을 피해 조용히 방 안에서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재능을 숨겨야만 했던 천재의 답답함,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시나요? 잠시 멈춰 응원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시하지 말고 보여줘라. 사임당의 0.1% 자기주도 학습법. 사임당의 교육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등불 교육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책 읽어라, 백날 말해도 소용없죠? 사임당은 500년 전에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밤늦도록 아이들 옆에서 등불을 켜고 스스로 책을 읽고 붓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깊은 밤까지 학문에 몰두하고 예술을 빚어내는 그 장엄한 뒷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공부란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즐거움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롤모델링 학습법이었던 셈이죠. 어머니의 뒷모습이 곧 최고의 교과서였던 겁니다. 천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 개성 존중 교육. 우리는 사임당의 아들 율곡 이이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녀의 7 자녀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큰딸 매창은 어머니를 빼닮은 화가로, 넷째 아들 이우는 검은고와 서예의 달인으로 이름을 날렸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임당은 아이들을 하나의 틀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율곡처럼 학문의 소질이 있으면 깊은 철학을 논해줬고 매창처럼 예술적 감각이 있으면 함께 붓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가진 고유의 색깔을 읽어내고 그 재능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이 되어준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맞춤형 영재교육이었던 셈이죠. 허난설원과의 평행이론, 같은 천재, 다른 선택. 조선이 낳은 또 다른 천재 여성, 허난설원을 아시나요? 사임당과 허난설원은 마치 거울의 양면 같습니다. 둘 다 신동소리를 들을 만큼 천재였지만 삶을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허난설원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과 엄격한 시댁 앞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27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사임당은 무능한 남편과 사회적 제약에 숨이 막혔지만 자식 교육이라는 현실적인 통로를 통해 자신의 못 답힌 꿈을 투사했습니다. 그녀에게 교육은 단순한 양육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예술 작품의 연장이었습니다. 딸만 5인 집안의 둘째 딸, 사임당의 든든한 자매들. 사임당의 집안은 아들이 없는 딸 부자집이었습니다. 사임당은 5딸 중 둘째였죠. 요즘으로 치면 아들 귀한 집의 듬직한 둘째 딸인 셈입니다. 사임당의 자매들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었기에 부모님은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글을 가르쳤습니다. 사임당이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 당당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자매들과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배경 덕분입니다. 그녀의 예수로는 자매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던 자유로운 가풍 속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권씨 여인, 참고 살 수밖에 없었던 천재의 눈물. 사임당의 남편 이원수는 부인의 천재성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감했고 결국 권씨라는 여인과 대놓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권씨는 주막집 딸이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행실이 거칠고 술을 즐겼으며 목소리가 담장을 넘을 만큼 컸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시장통의 여장도 같은 스타일이었겠죠. 사임당은 그 배신감을 그림 속에 억누르며 경교하고 차분한 포도송이를 그려냈습니다. 그녀의 포도가 유독 알이 꽉 차고 무거워 보이는 건 아마도 그 안에 담긴 눈물의 무게 때문이 아닐까요? 사임당 사후, 자식들의 지옥 같은 새어머니 권씨. 사임당의 예언은 불행히도 적중했습니다. 사임당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남편 이원수는 권씨를 정식 부인으로 들였습니다. 이때부터 자식들에게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권씨는 사임당이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을 몹시 구박했습니다. 오죽하면 율곡 이이가 권씨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금강산으로 산에 들어갔을까요? 권씨는 술에 취하면 자식들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집안의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임당이 죽기 전 왜 그토록 간절하게 새장가 가지 말라고 했는지 자식들의 고생을 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송시열이 사임당을 국모급으로 격상시킨 속사정. 여러분, 사임당이 오늘날 현모양처의 대명사가 된 데는 조선 후기 최고의 권력자 송시열의 공이 컸습니다. 송시열은 사임당의 그림을 보고 손가락 끝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만든 것이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고단한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 송시열은 자신이 정신적 지주로 존경하는 스승 율곡이이를 신격화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위대한 성리학자를 길러낸 어머니라면 당연히 성녀여야만 한다는 논리였죠. 송시열의 이런 작업 덕분에 사임당은 천재 예술가라는 본연의 모습보다는 완벽한 도덕적 교육자로 역사에 박제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송시열이 씌운 프레임 때문에 사임당의 뜨거웠던 인간적 고뇌와 예술적 야망을 잃어버리고 차가운 도덕교과서 인물만 얻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공부 안 하려면 절연합시다. 가위를 든 사임당의 서슬퍼런 카리스마. 공부에 태만한 남편 이원수에게 배틀의 옷감을 가위로 확 잘라버리며 호통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이 엄격함은 자식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인자하게만 보이던 어머니가 어느 순간 서늘한 눈빛으로 학업을 포기하려거든 나와의 인연도 끊자고 말할 때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를요. 그녀는 자애로운 어머니였지만 도덕적 원칙과 배움의 태도에 있어서는 단 한치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보여준 그 단호함이 자식들에게는 배움이란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하는 숭고한 약속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었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원칙, 이것이 바로 율곡이라는 대정치가를 만든 진정한 근성이었습니다. 처가살이 20년, 사임당의 교육 철학이 꽃 피운 자유의 공간. 사임당이 결혼 후에도 강릉 친정에서 20년 넘게 살며 자식들을 키운 것은 사실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당시 조선사회가 점차 가부장적으로 변해가던 시기에 엄격한 시댁의 눈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교육 철학을 소신껏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확보한 것이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독립적인 교육 권한을 가진 워킹맘이었던 셈입니다. 외할아버지 신명화와 어머니 사임당이 격이 없이 학문을 토론하고 예술을 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유연한 사고방식과 창의성을 가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시댁의 부엌대기로 살았다면 자식들의 개성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복돋아줄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친정살이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자식들을 거목으로 키워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잔칫집 비단 치마 사건, 위기를 예술로 승화시킨 현장 교육. 국물을 쏟아 엉망이 된 남의 비단 치마 위에 포도농구를 그려 보물로 만든 사건.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재치가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창의성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담대함을 보여준 최고의 현장 실습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때 사임당은 비난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붓을 들었습니다.
얘들아, 보렴. 얼룩은 더러운 흔적이 아니라 멋진 포도알이 될 수도 있단다 라고 행동으로 가르친 것이죠. 망친 인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이 강렬한 교육적 체험은 훗날 자식들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임당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직접 지은 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여인들이 누구의 처, 누구의 어미로만 불리던 시대에 스스로 이름을 지었다는 건 엄청난 자기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롤모델로 삼아 스스로를 사임, 즉 태임을 본받다라고 칭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희 또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말고 스스로의 이름을 세상에 새기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라 라는 무언의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이에게 엄마도 내 이름으로 당당히 살 테니 너도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는 세련된 교육관이었던 셈이죠. 사임당과 이원수의 조포 에피소드, 감정 조절과 예의의 교육. 사임당과 남편 이원수의 기싸움 중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오? 라고 묻자 사임당은 저는 당신을 조포, 즉 두부처럼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부드럽고 꼭 필요한 존재인 뜻인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사임당의 속뜻은 두부는 맛이 없지만 없으면 허전한 음식이지요. 당신도 그저 그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뼈있는 농담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한 아내 곁에서 자기지심을 느끼던 남편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임당의 심리전. 하지만 그녀는 자녀들 앞에서 절대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고도의 해악으로 풀어내며 자녀들에게는 사람을 대하는 예의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몸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정서지능 교육이 아니었을까요? 마지막 등불을 끄며 우리가 이어받을 위대한 유산.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임당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당신만의 등불을 켜고 있습니까? 그녀는 결코 완벽한 환경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남편, 바람 피우는 남편, 그리고 사후에 자식들을 괴롭힐 새어머니 권씨까지 걱정해야 했던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그녀는 묵묵히 포도넝쿨을 그렸고 자식들을 거목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녀가 남긴 진짜 유산은 5만 원권 지폐가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묵묵히 배움의 등불을 밝혔던 그 뒷모습입니다. 오늘 밤 우리 아이들 옆에서 잔소리 대신 조용히 책 한 권을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임당의 등불이 500년 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다시 피어나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적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고 진한 인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